아주 빠르게 아주 재밌게 또 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라고 만든 차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라면 어떤 차가 있을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중에서도 바로 이 E300인데요. 4세대가 2009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번에 5세대가 7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풀체인지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기존과 많은 부분에서 또 유사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또 완전히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또 좋아졌는지, 나빠진 건 또 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짜! 오우, 세상에. 오늘 만나보는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E300인데요. E300 한 대만 놓고 보면 이 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구형 E클래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되게 비슷하네. 잠깐만, 이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난 게 제가 이 신형 E클래스 나오면서 계속 E클래스가 엄청나게 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몰고 오신 거 보니까 이거 뭐 크게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좀 그러네요. 일단 외관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뒤에서 보면 또 약간 실루엣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전면 부분은 그죠? 네, 멀리서 보면은 쉽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병현 씨, 저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드라이버 강병희입니다. 네, 저 트랙 테스트도 하고 뭐 안 트랙 테스트도 하고 네. 이 실내외 디자인도 좀 봐주시고 뭐 워낙에 그 디자인에 또 조예가 있으시고 한 그런가? 그런가요? 그런 건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여러 가지로 좀 봐주시고 그 솔직하게 가감 없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뭐 벤츠하고 그렇게 뭐 좋게 얘기해 줄 이유도 없고 뭐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신형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신형에 서야 되는데 어떤 게 신형이에요 지금? 아, 당연히 신형이죠. 그래요.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작가님이 네. 말씀하셨어요. 구형 E클래스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 일단 6기통이죠. 네, 6기통 V6. 그렇죠. 네. 구형은 갑자기 쫄리네. 해보시죠. 전 6기통입니다. 물론 얘는 4기통이에요. 2.0이 채 안 되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배기량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터보다. 네. 나는 터보, 네. 고효율. 키워드는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차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이제는 네.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 하이테크. 그렇군요.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런 데 보세요. 단차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단차를 커버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제는 손톱이 들어갈랑 말랑 하는 정도의 단차가 보여요. 이게 바로 테크놀로지예요. 테크놀로지. 이거 갖고 오면 다 죽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갖고 왔어요. 네. 저 구형 E클래스 저거 참 창피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니까 압도하지 못하네요. 구형이 더 힘을 딱 주고 있다라는 눈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상이 조금 더 강한 강해. 느낌이 있어요. 강해. 네. 강하고 얘는 뭔가 공격적이고 세고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얘는 순딩이가 된 것 같아요. 뒤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굉장히 요 각이 이 벤츠에서는 벤츠의 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요번에는 각이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요번에 각이 있는 둥 마는 둥 한 그런 각으로 바뀌었어요. 번호판 작착할 때 번호판을 이렇게 반을 탁 꺾어서 범퍼에다 이렇게 딱 맞아. 달아줬어요. 번호판을 접어야 됐단 말이지. 그렇죠. 한번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딱 붙이는 맞아. 그게 또 간지였는데. 맞아. 요번 거는 접히기는커녕 그냥 평평해.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눈 내리는 데서 눈을 헤치고 한참 가다 보면 여기 눈이 쌓입니다. 그러면
눈이 쌓이면서 결국에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선을 넣어서 이걸 뜨겁게 유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부수적으로 항상 그 벤츠 로고가 잘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아, 눈이 그렇구나. 다 쌓여도 벤츠 로고는 그렇구나. 이렇게 딱 보이겠네요. 나머지는 다 눈인데 네. 그럴 수 있겠네. 전 또 생각되는 게 이 부분에도 열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LED로 바뀌면서 이게 안 뜨거워져요. 겨울철에 이게 안 뜨거워져서 달리다가 닦아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둘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느낌이 페이스리프트 같아. 어느 쪽이 나중 건지도 약간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요. 누가 누구로 변한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페이스리프트인 거지. 눈 안에 약간 장식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네요. 이렇게 푸른 빛이 도는 그런 라인들이 DRL 주변에 추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은 그냥 푸른빛이 있구나 정도인데 밤에 네. 이제 시동을 딱 끄면 이 푸른빛만 딱 남고 이게 사라질 때도 싹 사라져요. 네. 그리고 파란빛이 딱 남았다가 그것도 그 다음에 싹 사라져요. 네. 그게 저거 내가 얼마나 멋있는 차를 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들면서 완전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 구형의 헤드램프 안에 저 DRL 라인이나 이런 게 더 멋진 것 같이 보여요. E 클래스 고유의 그 두 개의 램프. 그렇죠. 네. 비록 한 개의 램프지만 우린 두 개가 상징이야 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인 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지금 달라졌죠. 근데 어쨌든 이게 겉보기는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이 안에 LED가 정말 수없이 많은 게 박혀 있어요. 첨첨첨첨첨 박혀서 그게 이제 각각의 LED가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를 하면서 이제 상대방 차의 눈이 안 부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능이 여기 있다고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아닌가? 자동으로 상향등이 켜지고 자동으로 하향등 되고 그리고 쟤만 빼고 주변만 상향등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똑같은 2300 포매틱인데 뒷모양은 참 다르네요. S클래스, C클래스, E클래스 다 똑같은 룩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만큼은 E클래스만큼 예쁜 차는 없는 거예요. 요 안에 네. 이 전체가 안에 아니야. 이렇게 반짝반짝. 이 안에를 봐야 돼. 안에를. 안에가 정말 뭔가 이렇게 안에를 봐요. 보석 알갱이들이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반짝반짝함이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구형에 비해서 지금 이번 E클래스가 더 훨씬 예뻐요. 문제는 저는 이 차를 볼 때마다 C클래스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C클래스 같아 보인다라는 게 이 차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구형은 이렇게 그 트렁크 데크 안쪽까지 이 테일램프가 파고 들어가서 더 커 보이는. 예, 좌우로 이렇게 넓게 딱 퍼지면서 좀 안정적인 스탠스가 있는데 얘는 약간 이제 이게 좁고 슬림하게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옹졸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꽁해 보일 수도 있고 남의 차를 지금 옹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신차인데. 아무튼 하지만 네, 이 디테일은 진짜 디테일은 정말 짱.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어렵다. 이 클래스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프리미엄 중형 세단이라고 봐야죠. 중형? 그렇죠. 대형 아니고? 그렇죠. 대형은 S클래스가 돼요. 어렵네.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치면 사실- 소나타는 아니잖아. 원래는 소나타의 세그먼트였죠. E클래스 5 시리즈가. 지금의 현대 라인업에 놓고 보면 어디에다 넣어야지 맞아요? A, B, C, D, E, F로 보면 유럽차하고 1대1이 경차, 돼서 소형차. 그럼 C가 아반떼급, 네. D가 소나타, E가 F가 S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랜저 같은 차예요. 준대형 차. 우리나라로 치면 준대형 차에 맞는 그런 자동차. 그러면 준대형 차인데 왜 E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영문과 나왔잖아요. 영문과. 중역형 차라고 하죠. 네, 회사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타는 차. 중역형 차. 네. 그럼 S는 뭐예요? S는 스페셜. 뭐 독일말로 뭐라고 했는데 독일말이 뭐더라? 독일말 여기 자막 넣어주시고. 네, S는 이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이그제큐티브는 중역형이라고요? 진짜 영문과 출신 맞아요? 아무튼 이사급. 2니까 이사급. 이사급. 이사급의 E. 회장님급은 아니고. C? C는 차장? 차장? 차장급. 차장급. 정리가 되는데? 아재 개그가 나오네요. 그리고 열어봐도 사실 짜잔.
그래, 짜잔. 이거 내가 갖고 온 차라고요. 내가 자랑해야지. 지금 왜 짜잔을 자기가 하고 있어. 짜잔. 열리는 거 딱. 짜잔.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것도 진짜 빠르다고요. 이렇게 봐봐요. 이게 다치는 게 조금 땅에서 이렇게 뭐 껴도 이렇게 빨리 닫혀. 이거 진짜 아픈데? 아니 이게 사실은 그 다치면서도 그 센서가 잘 작동해서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다시 열리는 그런 게 매력이에요. 손을 여기다 넣고 손을 넣고 닫아? 그러면 손가락이 잘리나 안 잘리나? 아 근데 짜자자. 여기는 좀 아플 것 같아요. 짜자자. 아니, 따이 아니. 따이 따이 마지막에 따이 따이 따이. 세게 내려가요. 자 해보세요, 신 PD. 신 PD. 자 따이 따이. 벤츠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삼각대를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트렁크를 열면 바로 꺼낼 때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치. 있으니까 대응하기도 굉장히 좀 쉽죠. 사고 났을 때 일단 트렁크를 열잖아요. 그럼 삼각대를 가지러 가는 동안에는 삼각대가 없잖아. 네. 뒤에서 차가 올 때 여기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야 나 지금 사고 났어 보이고 여기 반사판이 딱 있으니까 그렇죠. 삼각대가 이게 삼각대 세우기 전에도 여기 이제 삼각대 역할을 해주는 거지. 트렁크만 열어도. 그런 게 되게 벤츠의 좋은 전통인 것 같고 다른 메이커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얍! 이래도 안 넘어지는. 서스펜션도 있고 이게 얼마나 편해. 근데 문제는 이게 독일 사람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약간 좀 똑똑해야만 이걸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형은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딱 바뀌고 여전히 트렁크만 열면 뒤에서 차가 반사판을 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신형을 딱 이렇게 보면 신형이 뭔가 훨씬 작아졌네요. 훨씬 작아졌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놓는데 아 이게 구형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네. 지금 조금 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신형이 좀 안 좋네요. 의미는 1패. 네. 실패했네요. 제 벤츠가 이런 거에서 원가 절감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근데 사실 폐차일까지 안 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네, 안 쓰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서의 원가 절감은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에서 이런 원가 절감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 잘 되고 있는 거지? 이게 정상인 거죠? 네, 힘으로 하면 다 됩니다. 자, 됐어요. 계속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야, 힘으로 하면 다 돼요. 자, 됐어. 성공! 자, 아, 저 신형 모델은 이제 이거 없어졌죠. LED로 땅땅땅땅 들어오는 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쪽에 그 범퍼 센서에서 오는 장애물까지 거리를 이렇게 LED 그러니까. 개수로 보여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룸미러로 딱 뒤를 보면 이게 딱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기판이랑 오디오 컨트롤 하는 부분의 이 키패드,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한 듯한 저 조작부들. 솔직히 저 부분은 좀 불만이긴 했어요. 예, 다들 스마트폰 쓰는 시대인데 아직도 저 피처폰의 키패드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새롭다란 느낌은 아닌데 네, 꼭 새로워야만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한 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돼서 요 세대 때 그 263 AMG 같은 모델도 트랙에서 드리프트 같은 걸 해보면은 별로 이렇게 위쪽에서 잡소리 같은 거 안 들리더라고요. 차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네, 근데 이제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간 차들 중에 상당수는 드리프트를 하면 위쪽 위에서 차대가 비틀리면서 약간 찌걱찌걱 네,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덜했어요. 지금 이 뒤에 앉았을 때 느낌은 뭐 그냥 E클래스다. 특별히 뭐 모난 데 없고 고급스러움도 있고 깔끔한 실내다. 네. 오우 잠깐만. 오우 좀 전에 멋진 차라 그랬던가요 제가? 저 차 멋지다 그랬나? 이거 S네요. 안에 타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강남
다음 소나타라고 했는데 진짜 소나타였구나. 아니 이거 봐, 이 손잡이 이것도 S클래스. 이 윈도우 스위치도 S클래스. 이거 다 S잖아 이거. 아니, 저는 일단 위치나. 이 토출구의 디자인이 이게 S잖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게 좀 짧긴 하다. 스마트 공간이랑. 큰 캔, 작은 캔 할 거 없이 다 놓을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이렇게 잘하면 낄 수 있는 네. 그런 정도. 네. 머리 공간도 괜찮고, 이씨 이거 괜찮잖아. 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빠지는 건가요 이거? 어, 아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거의 하나처럼 보이게 되어 있네요. 그치. S 클래스보다 더 하나 같아요. S 클래스는 그나마 요 중간에 뭐 테라도 있는데, 베젤이 있는데 베젤도 없고, 이젠 거의 진짜 한 덩어리. 게다가 그리고 이게 패드 같아. 4개의 송풍구가 뭔가 나는 체급이 다르다라는 그런 그치. 어떤, 보통은 2개 달아주잖아요. 그쵸. 많이 달아야 3개. 나 S 클래스가 되고 싶었어 뭐라든가 S 클래스급이야 라든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저는 이 나무의 이 볼륨감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기 볼록 네, 올라온 이 각, 네. 이게 가공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디테일한. 버튼에도 좀 장식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전에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은 그냥 은색으로 이렇게 메탈 느낌만 있었는데 자동차 중에서 이렇게 이걸 투명하게 하고 여기 꾸민 메이커가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있을 법도 하잖아. 근데 꾸민 데가 얘밖에 없어요, 전 차종 중에. 근데 꾸민 게 잘 꾸몄어요. 아직 제일 반가운 변화는 여기에 이 숫자 패드가 없어졌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맙고 반갑고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됐나 싶네요 진짜. 무슨 피처폰 키패드 같이 1, 2, 3, 4, 5, 6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커맨드 시스템 이건 어떠세요? 써보시면 문질러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되니까 문지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럼 이건 터치패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터치패드로서 꽝이에요. 터치패드 진짜 꽝이야. 김. 별표. 아니 별표 아닌데요? 이거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돼. 이거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걸 여기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제가 사실 그 벤츠도 가끔 타긴 하지만 독일 차들 다 별로인 것 같아요, 이 터치패드가. 이게 사실은 첨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누가 이제 부품업체가 야 우리 첨단 이거 만들었어, 그거 붙이자. 이거 다이얼 만들었어, 야 그것도 붙이자. 야, 이런 것도 있어, 그럼 그것도 붙여. 다 붙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 소리. 이 소리. 이거 벤츠만이 갖고 있는 그 척척 하는 그 소리가 이번 신형 벤츠에도 당연히, 신형 E클래스에도 당연히 이렇게 조금 그 느낌이 아닌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어디 갔어? 이 느낌 어디 갔어? 이 안쪽이 금속으로 지금 돼 있고 껍데기만 플라스틱이라서 금속끼리 찰칵 여기 있는데 여기는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여기 금속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그래서 금속끼리 착 맞부딪히는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신세대들은 그 소리가 싫을 수도 있어. 그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앴을 거야, 이 나쁜 놈들. 뭔가 이 디자인 기조랑 소리를 맞춘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약간 직선적이고 볼드한데 로버트. 네, 닫히는 로버트 것도 같은. 막 기계적으로 쫙 닫히는 느낌이고 착다. 이건 모든 게 다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마저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억지로 제가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무난한 소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있잖아. 누구나 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누구나 다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를 하니까 조용하게 만드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데 그런 헤리티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벤츠야. 아무튼 좀 화가 나네요. 짜짜. 자, 이제 우리 분량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이거 쪼여주는 거 이거 죽인다. 와. 이 벤츠만의 어떤 환영 인사. 환영 인사. 어서 와. 기쁜데 그냥 허깅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난 팔이 이렇게 해도 여기 좀 저는 항상 이걸 최대한 당겨도 모자라는 거. 진짜 제가 팔이 짧나 봐요. 팔이 짧고 다리가 길군요,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요즘
80년생은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닌데. 1, 고! 고! 오이씨. 러버 서포트가 망가진 거지. 뭘 그러세요? 지금 겐세이.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여기가 들어올 때 속도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죽일 필요는 없어요? 네. 어이씨. 어이씨. 타이트합니다, 타이트. 되게 리스키한 코너네요. 네, 33점. 이거 하나 박았어. 아, 그래도 피했습니다. 방향 거꾸로인데? 어째서 거꾸로 탈락! 어째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 코너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렇게 느린 기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3초 387이었네요. 기록이. 33338. 333. 저? 가는 건가요? 이게 섰다 가야지 사실은 제대로지만. 뭔가 진짜 무슨 레이스 하는 것 같아. 은근히 경쟁하고 있어. 경쟁할 필요 없잖아.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경쟁할 필요 없는데. 빨리 갑시다. 아이고, 근데 확실히 포매틱이라 언더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따다다다다다다 돌고. 323. 오, 역시 레이서라. 1초 차이가 나네. 30초에서 1초 차이가 나요. 오, 대단하네요. 시작을 하시죠. 아주 그냥 훨씬 기대가 됩니다. 짠. 구영은 33초 3을 기록하셨습니다. 오, 야, 차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러네요. 오, 확실히. 근데 왜 속도가 이렇게 죽어? 이게 VDC가 너무 개입해서 속도가 좀 죽는 면이 있네요. 확실히 사기통 엔진이라 좀 경쾌한 왜 자꾸 느낌이 있는 사기통이래? 거예요. 마지막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어요. 33초 3. 로봇인데요? 0.02 차이. 오, 야,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요. 되게 롤은 있어요. 롤은 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차가 가뿐하네요. 느낌이. 파워. 안정감. 근데 이 차가 언더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뒤 타이어가 훨씬 더 넓어서. 30m! 30m. 컴퓨터네. 컴포트 모드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가 본데? 아니다. 스포츠 플러스는 제가 하나를 내렸네요, 스포츠. 그래요? 네. 이상한데? 컴포트 같은데? 해보세요. 뭔가 불공평해. 진짜 다른 것 같아. 지금 파워가 많이 죽네요, 여기서. 그렇다니까요. 살아나라! 인스트럭터들은 자기는 남들한테 젠틀하게 타라 그러고 자기는 막 날려. 이게 뭐야. 32초고 똑같아. 32초. 이게 조금 더 늦었어요. 이게 지금 ESP 개입이 훨씬 많아요. 저 어. 구형에 비해서.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 가속 포인트 두 군데에서 한참 동안 파워를 못 전달을 쓰죠. 못하는 과정이 그러게요.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저도 계속 못 보이더라고 가속 페달이. 그것만 아니었다면 더 빨랐을 텐데.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한 0.5초 이상은 빠를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참 안타깝게도 가속 페달이 먹통이 돼버리니까. 그랬다 이거지. 두고 보자. 살렸어. 어떻게 살아났지? 횡지를 적게 걸었어요. 저거. 안 날리면 되는군요. 안 날리면 VDC가 개입되지 않는구나. 마지막에. 여기서도 횡지가 그래서 32초 6이야. 그러니까 구형에 비해서 느리네요. 이거 어지간하면 구형보다 느리네요. 그러네요. 더 빠르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더 느린.
근데 토크가 더 강한 것도 오히려 깎아먹는 요소가 되는 것 같긴 해요. 토크가 강한 부분도 강한 부분이지만 확실히 언더스티어 쪽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 ESP가 개입하면은 상당 부분 출력을 좀 많이 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좀 안전한 차로 만들어준 셈인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제어 프로그램이. 스포츠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네. 스포츠 플러스라면 조금 더 TCS를 늦게 개입하는 식으로 세팅을 해줘도 좋았을 텐데. 근데 실제로 직선의 슬라롬 구간에서는 느낌으로는 이 차가 훨씬 더 경쾌하게 돌고 다이나믹하다. 가속도 조금 더 반응이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대를 제로백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제로백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겠는데? 다양한 그래픽이 나오고 있어요. 핸들을 돌렸을 때 몇 도나 도는가. 우리 예쁜이 의자 한번 눕혀줘 볼까? 박지 않아요. 결코 박지 않습니다. 한 번에 어떻게 쏙 들어왔네요. 정말 운전 잘하네요. 뉴르에 다시 온 것 같아요. 어두워질 때 달리니까. 왜지? 놀랬어요. 왜 이런 잘하네요. 좀만 더 하면 나만큼 하겠는데?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